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9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제 수학 카 부분에 있는 이제 르프링고 시험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네, 먼저 이제 8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참고로 기본적인 문제 좀 빼고요. 이제 주요 문항들을 같이 한번 볼 거니까요. 한번 8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거기 먼저 밑줄을 치셔야 되는 게 fx가 몇 차 함수라는 거, fx가 1차 함수라는 거 먼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이 조건을 모르는 문제 풀기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거기 문제의 조건이 또 하나가 f에 뭐가 있냐면 f에 뭐죠? x에 마이너스 6x를 넣었더니 이게 마이너스 5x 플러스 24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1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fx를 뭘로 잡을 수밖에 없냐면 ax 플러스 b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풀라고 봤더니 여기 안에 있는 이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a 빼기 6에 x에 플러스 b가 되고 이식을 그대로 다시 또 여기는 x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집어넣게 되면 맨 처음에 a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안에 있는 식 대신에 a 빼기 6에 x 플러스 b라는 식이 완성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b를 했더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24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전개시켜보면 a에 a 빼기 6에 x가 되고 플러스 ab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24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는 a에 a 빼기 6의 값이 바로 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a의 제곱 빼기 6a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1에 a 빼기 5의 값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 값이 1 또는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1번은 a가 1일 때이고 두 번째는 a가 5일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를 1을 집어넣으면 2b의 값이 24이기 때문에 b는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a가 5가 돼버리면 6b의 값이 24니까 b는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fx는 x 플러스 12가 되고 두 번째 fx는 5x 플러스 4가 되죠. 5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도 같이 체크가 될 겁니다. 5x 플러스 4 맞죠? 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f의 2의 값인데 참 럭키하게도 두 개 다 2를 집어넣으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8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네,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0, 1, 2, 3, 4로 되어 있는 집합이 있는데 x라고 하는 것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f라고 하는 거는 x에서 얼로 x로 가는 집합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fx의 값이 fx는 x 플러스 1이 있대요. 뭐가? x가 3보다 작으면. 근데 x가 4일 때는 무조건 1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g의 2의 값이 4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법칙이 된다고 했죠? 교환 법칙이 된다고 하는 f of g의 x의 값하고 g of f의 x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문제는 g의 1 빼기 g의 4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는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 문제 풀기 위해서는 g를 알고 있는 값부터 먼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1번은 f에 g에 2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얘는 g에 f에 2를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면 g2의 값이 4죠. 4기 때문에 f4의 값은 1이 될 것이고 f2는 집어넣으면 g3이죠. 그럼 g3의 값이 1이 된다는 게 먼저 하나 알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g3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의 g의 3을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g의 f의 3을 이렇게 구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g3의 값은 1이기 때문에 f의 1의 값은 집어넣으면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3의 값은 4기 때문에 g의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번엔 뭐를 집어넣냐? G4를 알기 때문에 F of G의 4의 값을 집어넣으면 G of F의 4의 값을 집어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의 2를 구하는 건데 2도 하나 더하면 3 될 것이고 얘는 1이기 때문에 G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G1에서 빼기 G의 4의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5번 문제의 정답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11번에 대한 문제의 해설은 뭐가 되냐면 5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1번 문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12번 문제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12번 문제는 간단해서 빨리 볼 건데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거의 명제를 보시면 홀수가 적힌 카드가 있으면 홀수가 적힌 카드에는 다른 면에는 알파벳의 자음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뭐도 참이죠? 대우도 참이죠. 그럼 얘네들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시키면 자음의 반대는 모음이 될 것이고 모음이 오면 자동적으로 짝수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죠? 홀수하고 모음인지만 조사하면 되는데 홀수인 거는 5고 모음인 거는 2기 때문에 답은 4번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번에 있는 문제 정답은 4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13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네,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P하고 Q에 관한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걔네들 진리집합으로 쓰게 되면 우선은 P는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Q는 10 이하의 홀수이기 때문에 1, 3, 5, 7, 9가 된다고 하는 5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나를 먼저 확인해 보게 되면 가를 봤더니 우리가 R이면 P 또는 Q라고 했어요. 우리 P 또는 Q라고 하는 거는 R이라는 것은 P하고 Q의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나달이면 뭐라고 했냐면 나 P or 나 Q가 된대요. 얘네들은 이제 대우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럼 대우를 쓰면 P 이고 Q죠. P 이고 Q는 P 교집합 Q가 되고 그게 바로 어디에 안에 있다는 거죠? R 안에 있다는 뜻이랍니다. R. 이게 R 안에 있다는 뜻이고 얘는 P 합집합 Q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두 개에 관한 교집합은 뭐 있냐면 3, 5, 7 세 개밖에 없고요. 3, 5, 7이 있고 합집합은 모르겠죠? 1, 2, 3, 4, 5, 1, 2, 3, 5, 7, 9라고 하는 6개가 있겠죠. 그럼 이 6개 중에서 우리는 3, 5, 7은 100% 갖고 있어야 되니까 2에 6 빼기 3을 해주시면 8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문제 정답 1번이 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또 볼 거냐면 이제는 14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14번 문제. 네, 14번 문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안 되는 거 구하는 거죠. 우리가 P가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은 Q의 조건 한번 봐볼게요. Q의 조건. Q의 조건이 뭐냐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의 값이 뭐가 되냐? 절대값 X 플러스 Y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항상 양의 값이라고 하는 루트랑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해서 구하는 거 똑같죠. 얘네들 제곱해서 이렇게 빼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를 묶으신 다음에 절대값 xy 빼기 xy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참고로 x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된다는 거고 xy가 0보다 작아야지만 얘가 마이너스 4xy가 되고 이게 바로 0보다 크다는 거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q의 조건도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p의 조건도 얘기 때문에 두 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기억은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니은은 p가 xy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xq라고 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되죠.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0만 아닌 거 집어넣으면.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x가 1이고 y가 1에도 성립하는데 두 개 곱하면 0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얘도 니은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이게 돼요. 어떤 것이냐면, xy가 홀수래요. 그럼 xy가 홀수면, x가 홀수 5월 y가 홀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xy가 홀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도 홀수이고 y도 홀수라는 뜻이 돼요. 둘 다 홀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는 교집합이고 5월은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니은도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리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리을을 보시면 리을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이냐면 리을은 x가 y보다 작고 z보다 작으면, 근데 우리는 q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뭐가 되죠? y. 그다음 또 뭐 있죠? z 빼기 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당연히 얘네 보시면 얘에서 얘 뺀 거는 길이보다는 z에서 x 뺀 길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게 돼요. 아까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얘는 당연히 되는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제곱해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곱해서 빼게 되면 봐보세요. 이거 제곱하면 z-x의 제곱, 양수니까 제곱별 상관없죠. 빼기 x 빼기 y의 제곱을 붙여주시면 합차 공식에 하면 어떻게 쓰느냐, z 빼기 y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뭐가 되죠? 두 개를 빼주면 뭐가 되죠? 그렇죠, 2x, 그러니까 x, y 플러스 z 빼기 2x가 되고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된다는 건데, 첫 번째 y가 z가 0보다 y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z가 y보다 작게 되는 조건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편이 안 되기 때문에 리을이 틀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세 개에 대한 정답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15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5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네, 15번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어떻게 줬냐. 첫 번째 거는 fx의 값은 가우스 값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우스 값, fx를 가우스 x라고 줬는데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x가 어디까지? 5까지의 범위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줬냐면 3하고 4하고 5로 줬는데, 첫 번째 x가 4일 때는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3하고 5일 때는 4라고 했고, x가 2일 때는 5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hx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g of fx래요. g of fx. 그 다음에 우리는 h 100제곱의 x의 값이 x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x의 값을 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h의 n의 의미는 h를 n번 합성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어쩔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fx를 먼저 쭉 나열해서 먼저 써본 다음에 거기에 만족되는 합성함수인 그 hx를 먼저 구하고 h 100의 x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이제 fx를 먼저 쓰게 되면 fx는 어떻게 쓸 거냐, 가우스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걔네들 값이 정해지죠. 3부터 4, 그 다음에 4부터 5, 그 다음에 x는 5, 이게 4가지의 범위가 있는데 2부터 3까지에서 우리가 2의 값을 갖고 얘는 3, 얘는 4, 얘는 5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그 h의 이제 x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hx는 당연히 안에 있는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fx의 정의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fx 정의역은 2보다 커나갔고 x가 3, 두 번째는 3보다 커나갔고 x가 4, 그 다음에 4보다 커나갔고 x는 5, 그 다음에 x는 5라고 하는 이 범위로 구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f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y 값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 x가 이 범위에서는 y 값이 이건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h가 되죠. hx는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3이죠. 3일 때는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죠?
4부터 5까지는 4인데 4일 때는 3되겠죠? 3될 것이고 5일 때는 5인데 5를 집어넣으면 뭐죠?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hx의 하나의 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는 그거에 대한 두 번째 합성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럼 두 번째 합성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부터 3까지는 5의 값이니까 5의 값은 4가 될 것이고, 그다음 3부터 4까지는 4의 값이니까 4의 값은 3 될 것이고, 4부터 5까지는 3인데 3일 때는 4가 되고, 맞죠? 5일 때는 4니까 4는 3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h의 세제곱 x는 어떻게 되냐? 또 여기 있는 이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4는 3, 3은 4, 4는 3, 3은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의 4제곱의 x도 뭐가 되냐면 3 집어넣으면 4, 4 집어넣으면 3, 얘도 4, 얘도 3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복이 되는 그래프예요. 어떻게 짝수 홀수가 똑같이 이렇게. 우리는 10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제곱에 있는 그래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h의 100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조건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봤더니 얘네들은 첫 번째 이게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2, 3, 4, 5까지니까 1, 2, 3, 4, 5 1, 2, 3, 4, 5가 있을 것이고 얘도 1, 2, 3, 4, 5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보시면 2부터 3까지는 4가 된다는 거죠. 2부터 3까지는 4가 되는 건데 얘는 색칠해주고 구멍 뚫고 얘는 색칠 안 해줘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3이 되죠. 3이 되니까 얘는 색칠해주고 구멍 뚫고 여기다 구멍 뚫어주면 되고, 맞죠? 그럼 4부터 5까지는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색칠해주고 쭉 가서 구멍 뚫어주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3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y는 h의 100의 x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h 100의 x하고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y는 h 100의 x하고 y는 x라고 하는 이 선과의 y는 x라고 하는 이 선과의 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교점에 되는 x좌표는 여기 봤더니 3 하나 있고 여기 또 뭐 있죠? 4까지 있죠. 그래서 x의 값은 3하고 4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의 뭘 구하는 거죠? 곱을 구하는 거죠. 곱이니까 3, 4, 10이라고 하는 문제 정답 1번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얘기하는 그 15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16번을 한번 봐볼 건데 16번 문제도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16번도. 네, 16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6번은 어떤 게 있냐면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두 자연수 n하고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가조건은 f의 1의 값은 1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f의 n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뭐죠? 2의 f의 n에다가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1보다 커나갔고 k는 2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는 기니 뒤에 있는 그 문제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 기억을 보시면 f의 4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가 1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와 똑같냐면 1의 제곱 플러스 3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는 2f1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값은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첫 번째 기억은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뭐를 구해볼 거냐면 이제는 그 f 오브 f의 11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f의 11을 먼저 구해보셔야 돼요. f의 11. 근데 f의 11은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3의 제곱 플러스 2 맞죠? 그럼 얘네들은 2f3 플러스 2인데 f의 3을 어떻게 구할 거냐? f의 3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f의 3은 f의 1의 제곱 플러스 2 되겠죠? 그럼 2f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죠?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이제는 f의 10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똑같아요? 이제 f의 3의 제곱 플러스 1이죠.
f의 3의 제곱에 플러스 1 되고 얘는 2f3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답은 9가 되겠죠.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틀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디귿을 보기 위해서는 디귿은 약간의 규칙을 먼저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m의 값이 1이라고 한번 정해주게 되면 1이라고 정해주게 되면 그 n의 값이 1이면 우선은 f의 1의 값이 뭐밖에 안 되죠? f의 1의 값이 그렇죠. 1밖에 안 돼. 그냥 주어진 조건이니까 맞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n 대신에 봐봐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그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k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죠? 3까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럼 얘네들을 1의 제곱에서 봐봐요. f의 1의 제곱 플러스 k가 된다는 것은 2의 f의 1에다가 플러스 k가 되는데 FA는 2가 되고 플러스 K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봐보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는 K 값이 맥시멈 3까지이기 때문에 이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값을 가져요. 맞죠?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우리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15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두 번째는 이제 M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 M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요. 얘는 1부터 K는 어디까지죠? K는 5까지죠. 그럼 얘는 F에 2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2F2가 돼요. 2F2 플러스 K인데 제가 F2는 구해봤더니 얘네들이 3이 나와서 6 플러스 K가 돼요. 근데 K 자체가 5기 때문에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완성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N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F에 3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F3은 아까 4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8 플러스 K가 되고 그럼 얘는 7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1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15. 맞죠? 15. 그럼 여기서 15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값인 뭐를 집어넣은 거죠? 7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9하고 7을 더하기 때문에 얘는 F에 16이 된다는 걸 하나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시작이 이게 된다는 뜻이고요. 16. 네, 우리는 n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얘는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1부터 k가 어디까지죠? 8에서 9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f의 4의 제곱 플러스 k의 값은 f4의 값이 뭐냐면 f4의 값이 5거든요. 그럼 얘는 10 플러스 k가 되고 이 값은 19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5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되죠? 5죠. 그럼 얘도 5가 되니까 16하고 5를 더하니까 F의 21의 값이 15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그 값은 1부터 k가 어디까지죠? 그쵸, 11까지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 F의 5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데 얘는 2F5가 있는데 F5는 7이래요. 그래서 14 플러스 K거든요. 14 플러스 K가 되고 이 값은 뭐가 되냐? 이 값은 최대값은 25가 돼요. 최소는 뭐가 되고 1에 대입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그 15가 되게 하는 F의 값은 1이기 때문에 26의 값은 1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5로 넘어가겠죠. 맞죠? 15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15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그 최대값은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그래서 답은 26이 돼서 디귿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하는 몇 번의 정답? 3번의 정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17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를 볼 건데, 이제 17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하나의 그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이제 위상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우리 목적이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S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다고 보도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A라고 하는 것들은 그 S에 관한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들로 구성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조건을 보시면 나조건은 뭐하고 뭐는 꼭 들어있다 했죠?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꼭 들어있다 그죠? 공집합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꼭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달을 봤더니 어떠한 그 두 원소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무슨 집합? 교집합도 A에 있지만 그럼 걔네들 무슨 집합도? 합집합도 A에 있다는 게 걔네들 특징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라를 봤더니 라는 그 A에 관한 원소는 총 몇 개? 네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데 참고로 이거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풀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선은 그 네 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는 100% 정해져 있거든요. 두 개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우선은 파이하고 S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걔네들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쓰게 된다면요. 첫 번째 거는 부분집합이 뭐가 되냐? 첫 번째 건 부분집합이 이게 되죠. 어떤 거냐면 공집합, 그 다음에 한 개짜리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두 개짜리는 뭐가 있죠? AB, AC,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C, BD, 그 다음 또 뭐도 있죠? 그 다음에 CD도 있죠, CD. 두 개짜리는 CD까지 맞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ABC, 그 다음에 ABD, 또 뭐 있죠? ACD, 그 다음에 BCD까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S까지.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요. 저희는 이제 집합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파이하고 S가 있고 A1하고 A2가 있는데 사실 두 개의 집합이 어떻게 볼지 좀 보셔야 되냐면요. 교집합에 존재할 수도 있고 교집합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집합이 존재하면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여기 안에 있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교집합이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1번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1번은 걔네 A1하고 A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1을 이걸로 잡고 A2를 이걸로 잡게 되면 두 개의 교집합은 AB니까 얘는 AB는 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면 좀 쉽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합하게 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작은 것이 큰 거에 대한 부분 집합이 되면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러면 작은 집합이 얘처럼 한 개짜리일 때 원소가 한 개짜리일 때 원소가 한 개짜리라는 건 얘처럼 A가 된다는 거죠. 그럼 A가 되게 되면 내가 얘를 하나를 택하게 되면 얘보다 커지게 되는 모든 집합은 다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6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AA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D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4가지니까 첫 번째는 24가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괜찮죠? 두 번째는 원소 2가지가 있어요.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짜리는 얘에서 A, B가 있잖아요. A, B. 그럼 제가 얘를 택하게 되면 A, B를 택하게 되면 A, B를 들어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다 돼요. 그럼 몇 개밖에 안 되죠?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나올 수 있는 2개짜리 원소에 있는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럼 6개니까 총 몇 개? 12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3개짜리는 안 되겠죠. 3개보다 커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2개의 공집합이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개가 서로 무슨 관계인 거? 두 번째는 2개 서로 소인 관계인 거. 네, 서로소 관계인 거는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냐면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 있냐? 서로소인 관계인 거는 참고로 어떻게 되냐? 얘를 하나 택하게 되면 서로소인 거는 얘네들로 다 되긴 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얘를 택하게 되면 2개의 합집합은 AB인데 AB가 존재 안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이 2개를 합했을 때 안에 들어있으려면 우선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무조건 들어있을 거고 합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하고 얘가 못 되기 때문에 합집합은 전체가 돼야 돼요. 얘네들의 특징은 교집합은 공집합이지만 2개의 합집합은 뭐가 돼야 돼요? S가 되는 집합들을 모두 골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걔네들 뭐 있죠? 뭐 되게 많을 거예요. 얘가 있는 것도 다 뭐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예를 들어
얘를 택하게 되면 나머지 건 얘 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택하게 되면 뭐가 되죠? 얘를 택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를 택하면 몇 개?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이 두 개를 모두 더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36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답은 43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또 볼 거냐면 이제 18번 문제를 보다 봅시다. 18번 문제. 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8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 fx는 2x 플러스 a로 되어 있고 2x 플러스 a가 되어 있는데 걔는 x가 0보다 작다고 했고 두 번째는 2분의 1의 x 플러스 a라고 했는데 걔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걔네들 역함수를 gx화 했을 때 우리는 fx하고 gx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영역이 18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참고로 얘는 그림에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보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y, 얘가 바로 x. 네, 우리는 함수와 역함수 관련 문제니까 y는 x 먼저 다 그어주시고 y는 x 그어주시고 그다음에 a는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a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첫 번째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래프 그려주시고 2x 플러스 a는 y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얘가 는 x로 해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는 a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a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뒤에 넘기게 되면 2분의 1의 x는 a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되죠? 2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참고로 얘네들의 그 함수하고 역함수의 그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얘가 또 a니까 이 두 개의 넓이는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는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이냐면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곱해주고 2분의 1에 밑변 a, 높이 a 하나 해주시고 또 2분의 1 해주시고 밑변 a, 높이 2a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18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a제곱은 6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 a는 뭐가 되냐면 루트 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걔네들이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이제 18번 문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19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제 19번 문제는 조금 많아서 첫 번째는 여기다 이제 1, 2번을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를 일단 지우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19번 문제는 네, 문제 1번에 보시면 실수 x, a, b, x, 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함을 보이고 싶답니다. 1번에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은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걸 밝히고 싶답니다. 일명 저희는 이거를 이미 알고는 있긴 해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긴 한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 빠졌어요. 근데 이런 식 우리가 식을 준 다음에 증명을 시킨 다음에 문제를 응용해서 푸는 것까지는 교육과정에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대소관계의 증명은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얘는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 x y 플러스 b의 제곱 y 제곱이 된대요. 맞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a 제곱 x 제곱 b의 제곱 y 제곱 a 제곱 x 제곱 b의 제곱 y 제곱이 없어져서 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 y의 전체 제곱을 빼기 2ab x y 플러스 bx의 전체 제곱이 된대요. 그럼 얘네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고 실수값이기 때문에 모든 수의 제곱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게 성립함을 보여준 거고,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등호 성립 조건은 AY는 뭐가 되죠? BX가 되고요. 우리는 걔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라고 해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 우리가 얘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3번 문제를 풀 건데요.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시고 이제 얘는 18번만 지운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3번 문제를 봤더니 3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로 돼 있고 5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값은 11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z에 관한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x, y의 값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저희는 여기 있는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좀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x, y라고 있기 때문에 a, b 대신에 1하고 1을 집어넣은 식을 갖다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럼 저 식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요. 정확히 쓰면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값은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등호성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등호성의 조건은 아까 우리가 a분의 x하고 b분의 y 같다고 했죠? 그럼 a분의 x는 x하고 y가 같으면 등호성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y제곱 플러스 x제곱 대신에 넘긴 11 빼기 z제곱을 넣을 거고, x 플러스 y 대신에는 5-z를 넣어볼게요. 그럼 저 식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얘는 2기 때문에 22-2z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z제곱 빼기 10z 플러스 2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한쪽에 넘기게 되면 z의 제곱은 3z의 제곱은 빼기 10z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z, z, 1, 3의 마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z의 최대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x하고 y가 같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x하고 y가 같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호성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z가 3이고 그럼 xy 같기 때문에 2x 플러스 3의 값은 5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x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y도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z의 최대값은 3이 되고 그때 x하고 y의 값은 1하고 1이 된다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문제인 20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이차함수 fx는 x의 제곱 빼기 4ax로 되어 있고, 그다음 직선 gx는 a분의 2x가 있다고 했는데 걔네들은 두 점 0,a에서 만난다고 한답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거기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여기를 b라고 적고요. b로 잡으시고, 문제는 a, b를 두 개 연결시킨 다음에 걔네들의 무슨 점? 중점은 뭐로 잡는다? c라고 잡는다고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우리가 Y축을 내린 그 수선의 발을 뭐라고 잡아? H로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CH에 관한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점일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것도 목적이죠? 그 C의 좌표도 구하는 것도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맨 처음에 꼭지점과 뭐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꼭지점은 얘네들은 x 빼기 2a의 제곱에다가 뭐가 되죠? 빼기 4a 제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꼭지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a, 마이너스 4a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는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같다. 그럼 x의 제곱 빼기 4ax의 값은 a분의 2x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고, a를 곱하면 ax의 제곱이 되고, 넘기시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ax의 제곱에 빼기에 4a의 제곱에 빼기 플러스 2에 x의 값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을 두 개를 그러니까 a가 있죠. 그러면 x의 값을 묻게 되면 x로 묻게 되면 ax 빼기 4a 제곱에 플러스 2에 는 0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가 뭐하고 뭐가 나오냐? x는 0하고 a분의 4a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4a 플러스 뭐가 되죠? 그렇죠. a분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는 a좌표는 첫 번째 x좌표가 4a, 플러스 a분의 2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값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되죠? 8 플러스 a 제곱분의 4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걔네들 이제 중점의 좌표 c를 구할 건데 중점의 좌표 c는 두 개 더한 다음에 a로 나누는 거죠. 그럼 2분의 뭐가 되죠? 2a 플러스 4a 플러스 a분의 2 될 거고 맞죠? 얘는 2분의 뭐가 되죠? 마이너스 4a 제곱에다가 플러스 8 플러스 a 제곱분의 2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C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C의 좌표에 무슨 좌표? X좌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CH라고 하는 길이는 뭐가 되냐? 얘네들을 정리한 식이 되거든요. 그럼 정리한 식이면 뭐가 됩니까? 6A 플러스 A분의 1을 나누니까 3A 플러스 A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의 의미에 의해서 얘네들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3a, 3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2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네, 등호성립은 언제 된다 했죠? 등호성립은 두 개가 어떨 때? 그렇죠. 같을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a 제곱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a는 루트 3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제발 여기서 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산술기하는 무조건 양수여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는 C의 좌표를 구할 건데 C의 좌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만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죠. 대입해주면 우리는 2 루트 3, 3분의 28이 나온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에 있는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늘 푸는 거에 대한 기출문제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약간 심화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